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은 바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라고 먹는 거죠. 근데 그 먹는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어디에 보관되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이 과연 소화 과정을 거쳐서 전부 액체로 변합니다. 소화까지 전부 우리 수분이 60%인데 60% 속에 헛 9%밖에 영양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60% 속에 여러분이 식탁에서 먹는 음식물이 영양소가 9%가 우리 혈액 속에, 혈액은 날라만 줘요, 영양소를.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에 저장되느냐? 간에 저장되고, 위액에 저장되고, 눈물액에 저장되고, 이 관절마디. 그래, 우리 몸 속에, 뼈 속에 저장되고. 그러면 액체로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소화돼 가지고 누구에 실려서 가느냐? 자기 자신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갈 수가 없어요. 비타민도 갈 수가 없어요. 꼭 삼투압을 할 수 있는 저염고미, 나트륨이 흡수를 해요. 그리고 미네랄이 썩지 않게 해주죠. 그것이 우리 눈물이면은 눈물 속에 안방수라는 거대한 1리터의 강이 있어요. 거기다 대준 영양소 거기. 눈의 망막세포를 먹여 살리는 영양소는 눈 안방수로 이동이 되고요. 또 위를 보호하고 우리 음식물을 또 소화시키려고 위강으로, 또 우리 침강으로, 간강으로, 소장강으로, 대장강으로, 자궁강으로 이게 전부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누가 품고 있어요? 저염고미가 품고 있어요. 그래 영양소가 저염고미가 품고 있어야 썩질 않죠. 그렇죠. 소화도 시켜주죠. 또 노폐물이 나오면 배설도 시켜주죠. 이 저염고미가 하는 일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요. 생식을 먹는데요. 여러분 생식이 소화가 됩니까? 현미밥이 소화가 됩니까? 소화만 된다면은 그 사람 위액에 저장되고 영양소가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 생식을 먹어도 우리가 현미를 먹어도 모든 가공식품을 전부 소화 흡수만 된다면은요, 병이 없습니다. 장수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 끄하고 말해, 그냥 배가 더부터고 아주 온갖, 그냥 몸이 다 귀찮고 그냥 나른하고 야단났대요. 이러한 식용은 전부 영양소가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지도 않지만 흡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끄 소리가 난다는 건 소화가 안 됐다는 징조죠. 그럼 영양소가 내 속에 위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징조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액이 강히 영양소가 보관돼 있어야 되고, 위액 속에 저염고미가 완전히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져야만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가 되고 분해를 하고 우리 몸에 다 날라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들은 소화가 안 돼서 암이 온다는 거, 영양소가 저염고미가 없어서 안 되는 암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깊이 까다로우셔야 돼요. 그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을게요. 참, 이 닥터들이 이것을 알면은 참 현대병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닥터들이 이제 암이 오면은 그 암이 영양소가 어디다 보관되어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간암이 왔다면, 간에 저염고미가 영양소를 품고 있으면은 간세포들이 충분히 먹고 해독을 하니까 암이 올 리가 없죠. 그렇죠? 영양소가 간 액 속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염이 오고 지방간이 끼고 간암이 올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몸이 백조세포가 뭘 먹고 이렇게 커졌고 뭘 먹고 에너지를 내면서 활동합니까? 5대 영양소를 먹고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닥터들이요 5대 영양소를 무시해요. 나는 암에 걸린 사람이 5대 영양소를 먹으면 5대 영양소가 전부 흡수돼 가지고 어디에 간에게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가면 간이 치료가 되잖아요. 이런 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서울에 큰 병원이에요. 보통 큰 병이 아닌데 우리 친척 하나가 거기에 입원을 했어요. 간암으로. 근데 그 친척 중에서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의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 달란 대로 돈을 줄 테니 나 간암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 젊은 대학에 가서 젊은 사람 피를 10대만 구해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의 피를 맞으면은 혹시 그 피를 영양소니까, 피가 영양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그 암 환자가 어떻게 회복이 될는지 아냐?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분이니까 그 교수들을 동원시키고 뭐 해가지고 젊은 사람 피를 한 대에 그때 돈이면 상당 10년 전이에요. 50만 원씩 주고서 10대를 구해다가 그 간 암 환자에게 한 대를 주사를 놨어요. 그러니까 피주사를 놓은 거죠. 그때 그 암 환자가 백혈구 수치가 여러분들이 백혈구 수치는 와이브라드 컬프솔이죠. 그런데 이 수치가 그때 3,30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상은 5,500이죠. 5,000이죠. 5,000에서 8,000이죠. 그런데 이 주사를 맞았으면은 젊은 사람 피를 암 환자가 맞았으면 이것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정상이지. 치료가 된다는 거죠. 백혈 수치가. 근데요, 이게 3,0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위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혈관으로 바로 들어갔죠. 혈액으로 바로 피가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혈액에 통해서 각 세포로 날라다 주죠. 그러면 그 세포가 그 영양소를, 젊은 사람의 피리 영양소 가득 들었잖아요. 그것이 각 세포가 흡수를 해야 되죠. 그죠? 먹어줘야죠. 먹어주면은 새로운 체액이 신진대사가 에너지를 내면서 이 백혈구를 건강하게 만들겠죠. 근데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의 피를 흡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 흡수하잖아요.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염곰이 이 젊은 사람의 영양소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한 대 맞은 것이 무용지물하네요. 그런데 그 의사는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대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2,8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맞았어요. 2,4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치료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 영양소가 아무리 들어오지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의사님, 흡수가 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이게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식염수 있잖아요. 병원에 링겔주사. 그거를 계속 투여를 하면서 이제 이걸 피를 주사를 맞으니까요. 이게 2,400에서 간당간당 없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식염 그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2,500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염고미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죠? 배설할 능력을 가진 것이 저염고미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그분이 결국 식염수가 용도가 너무 약해요. 1% 아니에요. 이 젊은 사람의 그 혈관에 받아들일 수 없는 LDL 콜레스테린이 그 모든 노폐물이 잔뜩 붙어 있어 암이 온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이거를 젊은 사람의 피를 갖다가 영양소를 보관해서 간에 들어가서 간세포가 먹을 수 있는 그 용도가 부족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8대를 맞으니까 얼마까지 나는 180까지 떨어졌어요. 3,300에서. 한 대를 더 맞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은 흡수를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돼요? 현미밥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생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끄끄하고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영양소가 우리 위액 속에 또는 간 속에 어디에 눈 속에 이것이 지금 저염고미가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썩는다는 겁니다.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에 떠도는 그 음식물이 전부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해서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세균이 내는 암모니아 가스 이것 때문에 오늘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바짝 마르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질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유방암이 왔다고 암을 수술하죠. 또 간암이 왔다고 수술하죠. 그러면 영양소가 저염고미가 품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이 썩어서 온 병인데 거기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암이 간암이 온몸이 다시 회복될까요?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은 혈액이 체액이 어떻게 소화된 음식물을 영양소를 저염고미가 품고 날라다가 각 세포가 먹고 그죠? 또 거기서 나온 노폐물을 바깥으로 전부 배출해주는 신진대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무명장수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일이 큰 일이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보통 큰 일이죠. 고칠 수 없는 아주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암제 수술하고 나서 1년 재발 또 전이 되면서 소변 대변 가리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운명을 마감하죠. 이런 암 환자를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소를 저염고미가 품고 소화 배설을 시키고 혈액순환을 하고 우리 세포를 먹여 살려야만이 우리 몸은 산다. 그래서 5대 영양소는 저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죽에다가 뭘 먹어야 돼요? 생선을 넣어서 저염고미와 품고서 한 몸이 돼서 섭취를 하면은 이 악취가 난 이러한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던 것이 전부 바깥으로 배설하고 새롭게 영양소를 체액이나 혈액 속에 저장이 되면 그걸 먹고 우리는 다시 세포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염고미 저장 창고에 우리가 저염고미와 3대 영양소 한때 품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리퀴드맥을 섭취시키고 리퀴드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아십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 윤택해지면서 흔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동물병원에 15일 후에 다시 그 애견을 바라보니까요, 먹이고 바르고 섭취를 시켰던 15일 후에 그 애견은요,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자, 피부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굴 자체가 아주 모양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리고 결막, 암염 있죠. 포도상균이. 눈물이 다 깨끗해졌고요. 또 피부도 윤택해졌고요. 귓속을 들여다보니까요, 옛날에 그 노란 딱지 같은 게 많았던 게 아주 완전히 제거되었더라고요.